네, 반갑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 역발상 주식투자 강의 15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박가족입니다. 자, 이제 뭐 시장이 조금씩 이제는 조금 안정을 조금 찾아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대통령 탄핵이 지금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악재성 이제 관련 나쁜 뉴스들이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가는 그런 여건입니다. 뭐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 7월 달부터 하락을 해서 한 5개월 이상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다른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을 국내 증시는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거래소가 한 5개월 이상 빠졌고 코스닥은 거의 한 4월 달부터 빠졌으니까 한 8개월 이상 빠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이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계엄령 선포를 통해서 완전히 또 시장이 막바지 공포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마지막 급락이 나왔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충분하게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마지막 악재가 나오니까 그때 모든 투자들이 이제 항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결국 개인 투자들이 항복을 하니까 주가가 역부위로 좀 뚫려는 그런 분위기가 서서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장 27포인트 정도 뜨면서 2484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요. 주가가 좀 더 올라서 한 2550, 2600 정도 올라가야 확실하게 이제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것은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아직은 이제 위에 저항도 좀 만만치 않고요. 또 올라가면은 그동안 들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마지막 이제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겠다는 개념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 메이저들이 계속 주가를 흔들어대면서 이제 조금씩 올리는 그러면서 저항을 돌파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악재라는 악재가 좀 계속 나오면서 계엄령 선포가 아주 하이라이트 같고요. 이제 뭐 탄핵 국회에서 이제 탄핵이 통과됐기 때문에 물론 헌재까지 가봐야 됩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악재는 충분히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환율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는 계속 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추세선 상단에 지금 환율이 지금 걸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 근처 언저리 조금 더 여기서 무슨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진 이제 환율이 상단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많이 여기서 올라갈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주가가 이 추세선의 상단에 이렇게 걸리는 그런 작업이 보인 다음에 환율이 이제 밑으로 방향을 잡아주기만 한다면은 증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 추세선 상단에 여기에서 걸리면서 이제 환율이 꺾이면서 주식시장이 좋았는데요. 이때가 요 국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입니다. 여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인데 여기가 코로나 국면이고요. 그리고 또 요번에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비슷한 국면에 좀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환율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상단에 와 있어서 환율이 조금씩만 안정을 찾아준다면은 국내 증시도 여건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주가가 이제 대바닥 국면에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특히 오늘 대형주 중에서 기아차가 아주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기아 현대차가 아주 탄력적으로 뜨면서 한 6%대 떠줬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 기아나 현대차 가장 자동차류가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추천도 드리고 했는데 이 기아 같은 종목 지금 10만 원 정도 라인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은 여전히 바닥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자체가 워낙 좋고요. 뭐 지금 실적이 꾸준히 지금 계속 좋고 배당도 좋고 ROE도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뭐 국내적인 좀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특히 삼성전자 누르면서 전 종목이 다 엎어지니까 기아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오늘 돌리는 모습을 봐서는 이제는 상당히 관심권에 많이 줘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종목으로 보입니다. 또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환율이 높으면 또 상당히 좀 회사의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1,400원 나이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은 오히려 환율 수혜주로도 뭐 현대차, 기아차 같은 종목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대차도 4.8% 물론 기아보다 좀 약하지만 여전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 근처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점점 탄력의 강도가 강화되는 그런 여건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뭐 이런 류의 종목들이 아주 현대모비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이런 류의 종목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 셋 중에 하나 정도는 대형 자동차 종목 중에 한 종목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향후 장을 본다면은 상당히 핵심적인 종목들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 대형주 중에서는 이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은 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이번 주 내일이나 모레 또 빠져준다면은 현대차, 기아차는 계속 모아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삼성전자도 오늘 1.2% 정도 떴는데 54,900원으로 마감을 해줬는데 삼성전자 모처럼 주가가 지금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매일 뭐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렸는데 오늘 조금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하락의 국면이 완전히 멈췄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씩 둔화된다면은 주가는 야금야금 계속 N자를 그리면서 바닥 탈출 시도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자사주 매입이 끝날 때까지는 야금야금 뜨다가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소각이 됐을 때 좀 더 탄력 있게 뜰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박스권 상단으로 계속 이제 6만 원 라인대를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이 삼성전자는 보여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아주 뭐 세게 올라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바닥을 다지면서 바닥권을 조금씩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막아주는 작업을 할 것 같고요. 오늘 하이닉스가 좀 쉬었지만 하이닉스는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는 더 좋은 모습이네요. 그래서 여기 바닥권에서 지금 3바닥이 나온 것 같아서 하이닉스 반도체도 반도체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좀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반도체에서는 제가 보면은 하이닉스 반도체가 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삼성전자보다 낫다. 삼성전자도 바닥권에 들어온 건 사실이고요. 바닥을 높일 것 같은데 탄력적인 흐름은 조금 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렇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있고 기아차, 현대차 같은 자동차 종목이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전차 군단이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면 뭐 지수 자체도 긍정적인 여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가 2,484인데요. 물론 앞으로 여기서 계속 공방을 펼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1월, 12월 뭐 며칠 안 남았지만 다음 주까지 조금씩 좀 올려주다가 다 1월달 부터 1월달, 2월달, 3월달에 오히려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지수만 놓고 본다면은 그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여기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었는데요. 이 근처가 아마 3월 12일이니까 여기 탄핵이 됐고 그 위에 좀 죽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반등이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가 700포인트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런 모습을 봐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뭐 이렇게 가주면 굉장히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흐름은 상당히 좀 요때의 흐름 2004년도 그러니까 이제 2005년도에 굉장히 이때도 좋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년에는 2015년도에는 굉장히 좋은 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요때 지금 여기 2005년도 때인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장의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요때 흐름하고 좀 상당히 유사하고요. 또 요때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다음에 트럼프가 이때 당선됐죠. 이때 당선하고 좀 눌렀습니다만은 12월까지 눌렀다. 1월 달부터 쭉 올려서 1년 내내 지금 2017년 홀수 우리나라는 보면 짝수에는 좀 약한데 항상 홀수에 좀 강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또 홀수이기 때문에 뭐 2017년도의 흐름이나 2005년도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굉장히 좀 심하게 눌렀습니다만은 이렇게 강하게 누르면은 많은 개인이 항복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은 좀 더 탄력을 가벼우니까 개인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메이저만 주식을 가져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장의 흐름이 여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코스닥이 보면요. 오늘은 거래소보다는 좀 약했지만 그래도 야금야금 뜨고 있고 워낙 많이 빠져서 지금 이게 떨어지는 각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8개월 이상 뺐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또 급락이 들어오면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닥이 급락이 들어가면서 중소형 종목들이 좋은 게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오히려 이번에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가치가 있는 중소형 종목들도 이번 장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체 퍼나 PBR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급락했던 종목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종목들이 아마 메이저들 외국인들 눈에는 아마 굉장히 좋아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만 웬만큼 받쳐준다면 코스닥이 오히려 탄력적으로 더 뜰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 종목이 최근에 좀 쉬었지만 오늘 다시 좀 플러스를 보였는데 다시 조정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은행 업종, 그 다음에 증권 업종, 그 다음에 보험 업종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증권 업종, 증권주, 은행주, 건설주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이 금융 섹터도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중공업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현대 조선해양 뭐 이런 종목들, 현대 미포조선 이렇게 조선주 아니면 조선 기자재도 추세적으로 좀 살아있기 때문에 조선주도 긍정적인 여건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좀 2차 전지 관련주는 탄력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그렇게 탄력이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을 많이 갖고 가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2차 전지 관련주는 조금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축소하는 게 오히려 여전히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너무 많은 시세를 했기 때문에 탄력이 올라간다 하더 탄력이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금양 이런 류의 종목들은 반등시마다 조금씩 물량을 축소하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류의 2차 전지를 갖고 있으려면은 기아나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반도체를 사고 싶은 분들은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종목을 좀 사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도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증권주, 은행주, 건설주 괜찮고요. 음식료 업종도 지금 0.16 상승했는데요. 최근에 한 5, 6개월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또 나름 또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도 좀 사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아나 현대차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은 당연히 한 종목 포트에 넣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다음에 저는 삼성전자를 살 바에는 삼성전자보다는 좀 LG전자,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제가 CJ도 언급을 드렸죠. CJ도 아주 지금 오늘은 좀 빠졌네요. 2,100원이 빠졌는데 10만 8,800원을 마감이 됐는데, 이 CJ도 장기적인 조정을 마무리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주는 종목이고 앞으로 꾸준히 실적 개선될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10만원 이하대 10만원 전후에서는 11만원 나이대에서도 매수를 해본다면은 이 15만원 나이대를 돌파하는 그런 류의 종목으로 또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CJ 같은 종목도 충분히 뭐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매수하신 분들은 또 포트에 넣어볼 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최근에 5개월 이상 뺐기 때문에 시장을 쳐다보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얼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서서히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도 좀 매수를 했고, 종가 보니까 코스닥도 매수가 들어왔네요. 선물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점점 한국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 요소가 많이 제거되고 있고, 또 가치에 비해서 주식들이 싸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가치에 비해서 싸면은 물량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의 종목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알게 모르게 계속 물량을 모아 나갈 것이다. 그래서 2025년을 대비해서 외국인들은 물량을 모아 나가서 앞으로 제가 보기엔 2025년도에는 다시 장이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아주 좋은 강세장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워낙 오랫동안 장이 안 갔기 때문에 지금 3년 반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안 가면은 또 주가는 이렇게 오랜 동안 안 가고 개인을 죽이면 또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아주 좋은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고통을 많이 준 것 같고요. 이제는 주식이 없는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부담이 되는, 이제 마음이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로 가면 갈수록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할 이유가 없는데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달프지만 앞으로 3개월, 6개월 후에는 주식이 없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또 또 힘든 그런 국면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참아내고 인내한 투자자들은 또 앞으로 3개월, 6개월에는 아주 좋은 결실을 얻어낼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은 얼마나 잘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잘 인내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오래 투자하면 할수록 이런 고통의 구간에서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력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런 고통의 구간에서 이제 두려워서 마지막 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보면 이제 고통의 그늘이 거의 이제 지나가는 국면에 우리나라 증시가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거래소나 코스닥 모두 좋은 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형주도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뭐 이격이 많이 난 종목들은 좀 제외를 해야 되겠지만 거의 지금 이격 난 종목이 거의 없으니까 대다수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큼은 주식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물려있다 하더라도 그냥 지금 견디는 그런 전략이 나중에 3개월, 6개월 후에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무조건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식이 없는 투자자들은 좀 우량한 종목 내에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계속 강조드립니다만은 기아, 현대모비스는 중에서 한 종목은 하나 무조건 포트에 넣어야 된다. 자동차 부품주 좋습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가 저는 앞으로 상당히 좋은 시세를 보여주자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 섹터 꼭 집어넣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를 꼭 사고 싶으면 하이닉스 반도체를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살 바에는
LG전자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추천 종목은 지난주에는 CJ를 언급을 드렸고요. CJ도 좋습니다. 요 한 11만 원 나이 때 사신다면은 앞으로 한 20만 원대까지 보여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CJ 같은 종목도 저가에 계속 담아놓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만약에 오늘 또 이제 새롭게 추천 종목은 LG전자보다는 LG전자 우선주가 어떠냐 생각합니다. 우선주가 또 배당을 조금 더 주기도 하고요. 대형주는 오히려 우선주가 또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LG전자 우선주도 한 5% 떴는데요. 43,5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차트가 조금 더 LG전자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00원 이하대 사신다면은 앞으로 LG전자 우선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7, 8만 원 정도는 본다라는 관점이라면은 LG전자 우선주도 포트에 한번 넣어볼 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2015년 장을 대비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LG전자 우선주도, LG전자나 LG전자 우선주 이런 종목도 적극적으로 물량을 담아 놓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장을 생각할 게 아니라 2015년도에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장을 바라보면서 홀수에는 항상 좋은 장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주가 많이 올라가면은 3,000포인트 넘으면 아마 올라가는 이유가 나올 겁니다. 그때는 조금씩 부담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흔들면서 장이 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가 조정할 때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좋은 종목들은 이제 물량을 모아 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역발상 주식 투자 강의 15회 수요일장 오늘의 추천 종목은 LG전자 우선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주말 정도나 아니면 그 다음 주 주중에 수요일 정도에 또 한번 역발상 주식투자 강의 16회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역발상 주식투자 강의 15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